여러분과 증권사 사이에 또 접점에 있는 지점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지점장과 함께하는 인심 좋은 종목. 오늘 이 시간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RBK 투자증권 반포 지점의 김희석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반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먼저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커다란 모멘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장세는 계속 지속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하셔야 될 거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10월장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장이 빠졌고요. 11월장은 기관의 매수에서 장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10월 한 달 동안 한 1조 2천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11월 들어서는 한 6천억 원 정도의 매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매도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는 현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게 보이고요. 그것을 최근에 기관이 대형주를 중심으로서 바닥에서 지금 사모으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다만 장 자체는 어떤 하락은 웬만큼 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상당히 개선 쪽으로 지금 추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재정절벽 위기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협의적으로 지금 어떤 모색되고 있고 새로 나오는 그 경기 지표 같은 것도 상당히 개선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중요하게 연관되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신저점을 치고 있지만 12월 초부터 발표되는 그 PMI 지수나 제조업 지수 같은 것도 상당히 개선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환경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시각 자체를 기관이 매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근 그러니까 주초부터 시작된 그 낙폭과대 대형주 그런 업종 쪽에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낙폭과대 대형주 관심 업종군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관의 매매 동향과 외국인의 매매 종목들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단순히 교집합 종목군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라는 게 해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종목군들을 통해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연말에 지금 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매매 동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종목들을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덜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 유통이나 다른 업종군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리 급락했던 운수장비, 현대차나 기아차를 비롯해서 운수장비 쪽이나 통신 쪽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업종군은 유통, 운수장비, 그리고 기계 금융업종 등이 있고 기관들이 편입을 하고 있는 업종들은 유통, 통신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잠깐 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한 달간입니다. 1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업종별로 매수한 쪽을 보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유통, 통신, 운수장비, 기계, 금융업종이고 기관은 유통, 통신, 전기전자 업종을 했는데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은 유통 쪽을 양쪽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같이 공히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통 쪽은 가장 큰 부분이 중국의 소비 기대감이죠. 중국 소비 기대감이 2012년도 말부터 2013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말 쇼핑 시즌과 맞물려 가지고 유통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좀 차익 실현을 했지만 결국
기관들은 2013년을 보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외국인과 기관과 상당히 좀 약간 엇갈리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쪽은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방어주, 연말에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가입자 1인당 가입자 부분이 지금 최근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LG U+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특히나 굴삭기 산업 부분에서 성숙기가 임박해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두산인프라코나 이런 업종군을 대표적으로 기관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에서 저희 말씀드린 유통 쪽은 제가 이제 종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롯데쇼핑이 대표적으로 가장 그래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하되 결국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부분, 중국 소비 기대감,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 그럼 유통, 기계,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고 아니면은 그쪽에서 조금 더 폭넓게 보시면은 미리 선조정을 보였던 운수장비 그리고 내년도에 그래도 가장 큰 길게 보는 화두인 IT 산업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한 달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종목군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유통과 전기전자, 통신과 기계 쪽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또 그려봤는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관심 종목군들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먼저 인성희 지점장님. 오늘 두 종목은 낙폭 과대 종목에서 찾았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PC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리콘웍스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실리콘웍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인석 지점장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네.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을 최근에 이제 그런 업종군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년을 보고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종목군을 찾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판단했는데 후자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013년에 가장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안 좋았지만 2013년도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 업체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NC소프트입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 쪽에 상대적인 저희 둔화로, 그러니까 좀 출시 지연으로 해가지고 조금 선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4분기에 일단 실적이 좋고 특히 중국 쪽에 출시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또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중에는 포메탈입니다. 일단 단조회사 중에 국내에서 일단은 최고 업체고 서상공장으로 공장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포메탈의 사업 구조상 전방위 산업의 수요 회복과 서상공장으로 이전에 따라가지고 매출 증가.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신장하는 가장 또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그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종목들 중점적으로 또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인성희 지점장님께서 준비한 SK이노베이션 어떻습니까? 네, 이노베이션 정유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자동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 회사가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5년에 하이브리드에 장착하는 배터리 팩을 완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유가가 겨울철이 되면서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회사 실적은 하반기에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잠깐 돌아서긴 했는데 4분기 들어서 매출액은 소폭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다시 한 9%대로 9%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올해까지는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년부터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설 효과입니다. 윤활유기 증설이 내년 1,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 부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중국 지분 관련 회사들 거기에 지분법 이익까지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 말을 바닥으로 이미 3분기를 바닥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내년 1, 4분기, 2, 4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흐름장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지금 보실 수 있는 차트는 이게 일목균형표입니다. 계속 차트를 기존의 그 이동 평균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일목균형표를 특별히 보여드린 이유는 현재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게 움직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전환선이 기준선을 치고 올라가기 직전에 음의 구름대 이게 상당히 그렇게 얇진 않은 건데 이 뚫고 올라간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후행선은 이미 꼬리를 위로 틀은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구름대를 돌파한 이후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연 중반 이후부터 계속 매수세를 하고 오늘도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현재 장세도 맞고 어떤 흐름 자체가 기관 매수 쪽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음의 구름대 안으로 진입한 모습이지만 좀 헤맬 수는 있겠죠. 시장 자체와 연결돼서 조금 진행될 수는 있지만 상방향으로 틀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일봉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 나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목표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1차적으로 한 17만 5천 원대 전 고점까지는 올해 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만 5천 원 선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희석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NC소프트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NC소프트 일단 최근에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공매도에 의해서 가장 크게 낙폭이 컸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러한 공매도가 지금 이제 거의 잦아들고 있죠. 특히나 이제 내년도 특히 4분기 실적을 필두로 해가지고 내년 실적이 그래도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일단은 덜어낼 만큼 덜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저희 지금 현재 강점은 중국 진출입니다. 최근에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중국의 게임 시장은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초동기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성장을 했던 그 성장 속도보다는 훨씬 더 배가 되는 그 놀라운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신작 부분은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중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길드워 2 같은 경우는 북미, 유럽 쪽에서 벌써 월 단위 100억 이상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은 4분기에 어닝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죠. 4분기에 어닝 모멘텀이 나오고 나면 그동안 기관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덜어냈던 부분들을 다시금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한 번쯤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로 분할 매수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선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은 모습들이 있는데 네. NC소프트가 모두의 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 4일 만에 온라인 게임 무료 게임 노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도 나타내고 이랬는데 특히 NC소프트가 일단 모바일 게임까지 같이 진출을 해서 폭넓은 양쪽의 멀티플레이어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다시금 현재 게임 업체의 어떤 그런
재앙으로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모두의 게임의 선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가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주유 종목은 특정 창구에 매도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예. 외국인들이 매도를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특정 창구에 매도가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면 투자 주의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공매도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또 코스닥 유망주 알아볼 텐데요. 실리콘 웍스 어떻습니까? 네, 실리콘 웍스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체인데 이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유독 이 회사만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기존의 회사들은 거의 다 삼성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는 애플 쪽으로 납품합니다. 최근에 애플이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다는 반증도 되겠는데 이 회사가 애플에 주로 LG 디스플레이 거의 독점 납품하는데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인증을 해준 건 삼성전자와 이 회사가 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 관계에 봐서는 이 회사의 어떤 납품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존의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을 충분히 이 회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실리콘 웍스의 2대 주주가 LG 디스플레이였는데 최근에 그 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가 요청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받아줬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납품처의 다변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2대 주주가 LG 디스플레이라면 납품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납품 다변화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그 물량은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나 보험사 쪽에서 다 받아갔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블럭들에 대한 큰 물량 소화 부담은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3분기, 4분기까지는 올해까지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매출은 거의 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 업체가 팹립스 업체입니다. 팹립스 업체는 생산시설을 안 갖고 있다는 회사죠. 그런 쪽에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시설 확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데 관리가 없다는 거고, 아무래도 그런 쪽 대비해서 단점이라면 어떤 관리 문제,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쪽에서 한번 그런 애플향으로 변신하면서 상당히 그런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실리콘 웍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포메탈 가지고 오셨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을 하는 양상이네요. 네네. 내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에 내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강소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포메탈. 지금 현재 43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합 단조회사입니다. 단조회사들의 특징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메탈 같은 경우는 720개의 다양한 생산 부품들, 그리고 180개에 가까운 거래업체, 전방위 업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하고 어떤 노하우, 기술, 제품의 생산 노하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서산 공장으로 공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 서산 공장에 공장 이전을 하면서 이게 내년도에 매출이 올해에 2배 정도 나타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올해 2.5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상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서산 공장을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전에 따른 공장의
가동률이 일단 일시적으로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고 4분기부터 11월부터는 일단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 지금 이제 12월 달 들어서는 100% 일단 가동이 되면서 12월부터 내년 2013년부터는 더욱더 놀라운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포메탈의 주요 포트폴리오, 현재 전방위 산업군입니다. 자동차, 방위산업, 농기계,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쪽이죠. 주로 산업기계 쪽에 다양한 쪽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 선행, 동행, 후행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의 추가 및 고부가가치의 감속 기여, 대량 생산 후 규모의 경제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특히 포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8,000원에서 고점을 찍고 3분기의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4,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나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4,000원대 중후반부터는 본격적인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따라 가지고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실적을 보고 한번 이제 강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중에 한번 괜찮은 종목군들은 본격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정정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무디스가 이후에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게 속보라고 들어와서 확인된 사항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루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루머라도 좀 약한 루머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준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IBK투자증권의 반포 지점 김희석 지점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